네, 안녕하세요. 영화계 174화. 저는 진행의 허효식이고요. 예, 안녕하세요. 김정훈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다룰 영화는 유전입니다. 예. 제가 선정을 했고요. 저번 주에 저희가 셀마를 다뤘는데 이참에 이 기세를 몰아서 올해 가장 무서웠던 영화 중 하나인 유전까지 다루면 괜찮지 않을까. 또 여름이기도 하고 무서운 거에 좀 내성이 생겼을 때 연달아서 무서운 걸 하자라는 생각이 들어서 유전을 선택했습니다. 근데 너무 차이가 큰데? 너무 차이가 큰가요? 왜? 사실 텔마는 호러 끼가 있었을 뿐이지 호러 영화는 아니었잖아. 아, 그래요? 근데 유저는 호러 영화 중에서도 상당히 수위가 높은 편이니까. 아, 그쵸. 근데 난 텔마의 중이병이 굉장히 호러스러워서 앙팡 호러블인가요? 앙팡 호러블? 계층 개그 자꾸 남발하네요. 네. 네. 유전 기본 정보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감독과 각본의 아리 에스터, 촬영의 파블 보고제스키, 음향의 루이스 골드스타인, 음악의 콜린 스테슨, 편집의 루시안 존스톤, 제니퍼 레임입니다. 제작은 A24에서 맡았고 국내 수입은 찰란에서 맡았고 배급은 팝 엔터테인먼트에서 맡았습니다. 예. A24 같은 경우에는 몇몇 작품을 다루면서 소개를 전에 시켜드린 적이 있었죠. 문라이트, 룸, 플로리다 프로젝트, 굿타임 이 4편을 저희가 다루면서 A24 제작사에 대해서 소개를 잠깐 해드렸었던 것 같아요. 예. 네, 지금 한창 뜨고 있는 제작사 중 하나라고 알려져 있고 아카데미에서도 좋은 성과를 내고 있기 때문에 유망하게 떠오르는 제작사 중에 하나입니다. 국내 수입의 찰란 같은 경우에는 시코아리터, 오직 사랑하는 이들만이 살아남는다, 당신을 기다리는 순간, 다가오는 것들, 퍼스널 쇼퍼, 세일즈맨, 그리고 저번에 다루었던 더 스퀘어 등등 작품에 대한 평가가 높았던 영화들을 수입하는 유통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유전 같은 경우에는 48회 지포니 영화제 프리미어에 후보로 올랐고 34회 썬댄스 영화제 미드나잇 부분에 후보로 오른 적이 있습니다. 이 작품은 현재 로튼 토마토에서 포스터엔 100%라고 나오는데 지금 89%로 떨어졌더라고요. 그리고 평점은 8.2점 정도 받고 있고 메타크리틱에서는 87점의 메타스코어 그리고 7.5점의 평점을 받고 있습니다. 예. 트리비아를 말씀드리자면 이 작품을 만들기 전에 아리에스터 감독이 가족들이랑 함께 한 3년 정도 가혹한 시련을 겪은 자전적인 경험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때 당시에 안 좋은 일들이 정말 끊임없이 계속 일어나가지고 감독 스스로 우리 가족은 근본적으로 무언가 저주를 받은 게 분명하다 라고 하는 생각이 떠나질 않았고 작품 활동을 할 때 늘 개인적인 상황에서 아이디어를 얻기 때문에 저주받은 가족이라고 하는 본인의 개인적인 상황을 차용을 해서 각본을 썼고 그것을 통해 공포영화라고 하는 장르로 풀어낼 수 있었다고. 그리고 영화 만들면서 생각했던 것은 나는 슬픔이 어떻게 사람들의 유대를 끊는지 그리고 트라우마가 어떻게 사람을 완전히 변화시키는지에 대한 영화를 만들고 싶었다라고 회고했습니다. 그리고 촬영하기 전에 항상 샷 리스트부터 구성을 하는데 촬영의 목록이 완성될 때까지 팀원 누구와도 이야기를 하지 않았고 그래서 매 샷마다 배우의 움직임에 반응해서 카메라가 어디에 들어갈지 복잡한 스턴트 등을 어떻게 할지 그리고 음악과 효과음을 어떻게 기능으로서 발휘할지 등을 130페이지에 걸쳐서 적었다고 하더라고요. 등장인물들 개인별 전기도 썼다고 하더라고. 개인별 전기까지? 캐릭터의 성격들이 구체적이었나 보네요. 역사가 좀 살아있었고 그리고 단순히 가구의 배치나 집구조 설계뿐이 아니라 각 방에 어떤 식물이 있어야 되는지 창문 위에는 어떤 커튼을 놔야 되는지 하나하나 결정을 했고 영화 분위기를 차곡차곡 쌓아 올렸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촬영 마지막 주에는 미니어처 집이랑 관련된 모든 것을 촬영했는데 일정이 너무 빡빡해서 촬영하는 당일날 미니어처 집이 겨우겨우 완성이 됐다고 그런 고생스러운 이야기를 했고 영화를 만드는 데 앞서 참고했던 영화는 60년대 70년대 영화들이 중심이 주로 되었고 대표적으로 로즈메리의 아기, 지금 보면 안 돼, 공포의 대저택 등에서 창조적인 영감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통 사람들, 아이스 스톰, 침실에서 그런 가족 정신질환, 정서적 폭력 문제 등의 드라마를 차용을 했고 마이크 리 작품 중에 비밀과 거짓말, 전부 아니면 무 그 작품을 팀원들한테 특히 강조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두 영화 다 가족에 대한 이야기죠. 그쵸. 전부 아니면 무 같은 경우에 스미스랑 저도 굉장히 재밌게 봤던 기억이 나는데
뚱뚱한 아들 녀석 때문에 정말 사단이 나는 그런 영화잖아요. 아빠는 택시기사였나? 예. 근데 이제 진짜 자살을 해야 되나 막 이런 극단까지 몰리는 상황까지 오기도 하고. 그분이 마이클 리의 최신작이었던 미스터 터너. 미스터 터너 그 영화의 주연을 맡기도 했고 아내 역할로 나온 레슬리 맨빌이 세상의 모든 계절에서 친구의 아들을 노리는 메리 역할을 맡았죠. 네, 레슬맨빌 안 그래도 전에 PTA의 최근작에 나오기도 했죠. 팬텀 트레드에. 네. 네, 하여튼 그리고 아리에스터 감독 같은 경우 이번 장편이 사실 첫 작품이에요. 네. 그런데 제작진들과 배우들이 쟁쟁하죠. 그래서 이 영화를 제작하기 2년 전부터 사실 감독이 끊임없이 구애를 했다고. 특히 콜린 스텔슨 같은 경우에 전에 작품했던 것들이 너무 인상적이라서 이번 작품에서 음악으로 활약하는 것에 굉장히 만족스럽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는 어떻게 제작이 되었냐면 실제 있는 집에서 촬영하기에는 너무 제작비가 많이 들 것 같아서 네. 유타주 사운드 스테이지에서 세트장을 만들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작비는 $1,000 미만으로 촬영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감독이 마지막에 인터뷰한 것 중에 가장 만족스러웠던 장면이 토니 콜렛이 오열하는 장면 있잖아요. 딸 찰리가 죽고 나서 그 장면이 너무 흡족스러웠다고 하더라고요. 변태도 아니고 일주일 동안 촬영을 엄청 시달리면서 했는데 그 장면이 가장 연기에 좋았던 부분이고 영화가 사실 3시간짜리였다고 하더라고요. 네. 중간에 한 30씬을 잘라내서 127분으로 줄였는데 감독판을 개봉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스스로 하고 있고 잘려나간 부분에서는 가족에 대한 드라마가 훨씬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렇다고 하네요. 네, 그럼 영화에 대한 소개는 이 정도로 마치고 스텝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독과 각본의 아리 에스터, AFI라고 하는 영화학교 석사 출신이고 영화 시나리오랑 미스터리 소설을 쓰고 장편 이번 데뷔작 전에는 실험적인 단편 영화를 여러 가지 만들었습니다. 총 6작품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감독의 개인 홈페이지가 있어요. 네. 거기 가면은 단편들을 볼 수 있고 단편들 대부분은 가족에 대한 이야기예요. 굉장히 뒤틀려 있는 뮌하우젠 그 단편 같은 경우에는 엄마가 아들을 과보호하려고 하는 그런 망성 때문에 뭐 벌어지는 이야기도 있고 근친상간을 다룬 이야기도 있기도 하고 아들이 아버지를 학대하는 그런 거에 관한 이야기가 있기도 하고 하여튼 이 감독이 어떤 개인사를 펼쳤는지 자세히 조사는 못했는데 가족에 대해 불안한 감정을 여태까지 느꼈나 봐요. 살아가면서. 그래서 단편들 대부분이 가족에 스며든 공포심들을 많이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그의 단편이 썬댄스 영화제, SXSW, 뉴욕 영화제, 판타스틱 페스티벌, 슬램댄스 등에서 후보로 오르고 초청을 받았던 감독이라고 합니다. 저는 린하우젠이랑 뭐 다른 영화 몇 편 봤는데 기본적으로 고전을 좋아하는 느낌이 나더라고요. 무성 영화도 있고 음악으로만 풀어가는 영화도 있었고 촬영 기법도 고전 영화에서 볼 법한 유려한 촬영을 선호하기도 했고 공포 영화만 찍는 감독은 아니라는 게 부분적으로 드러났고 예. 이번 유전을 촬영을 끝낸 다음에 뭔가 모를 트라우마에 계속 시달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힘들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회고하기도 하네요. 다음으로는 음악 감독인 콜린 스텔슨. 이 감독 같은 경우에는 색소폰 연주를 주로 하는 아방가르드 계열의 작곡가라고 하더라고요. 네. 러스트 앤 본, 노예 12년, 더 로버 등에서 영화음악 감독을 맡았고 감독 같은 경우에는 콜린 스텔슨 연주 자체를 높게 평가를 해서 이번 작품에도 단순히 연주하는 게 아니라 순한 호흡을 통해서 소리를 내는 걸 잘 표현했다 뭐 이런 식의 인터뷰를 한 바 있습니다. 네. 다음에는 편집 감독인 제니퍼 레임인데요. 전작으로는 프란시스아, 프라이시스 체크, 위아영, 미스트리스 아메리카, 맨체스터 바이 저시 등의 편집을 맡았던 편집 감독입니다. 주로 노아 바움백 감독의 작품들을 편집을 했고 잔잔한 영화들을 편집을 맡았는데 예. 이번 작품은 잔잔함을 넘어서 아주 그냥 극도의 공포감을 심어주는데 잔잔하진 않고 잔인하지. 그렇죠. 괜찮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배우 소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애니 그레이엄 역할의 토니 콜렛, 전작으론 욤욤공주와 도둑, 벨벳 골드마인, 식스센스, 어바웃 어 보이, 디 아워스, 미스 리틀 선샤인, 스파이 게임 등에 출연하였습니다. 예. 수상한 바로는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오브 타라라고 하는 드라마를 통해서 골든글로브 여우주, 에미상 코미디 부분의 여우주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16살 때 학교를 그만두고 국립연기예술학교에 입학을 해서 1991년에 스포츠우드라고 하는 영화로 데뷔를 했다고 합니다. 전에 식스센스를 통해서 오스카 후보까지 올랐고 그 작품 자체도 호러스러운 면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번 유전 작품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하고 싶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난 무거운 건 이제 더 이상 하고 싶지 않고 코미디 드라마 연기를 통해서 골든글로브랑 에미상도 탄 바가 있어서 좀 더 이런 이미지를 굳히고 싶다. 좀 유쾌하고 즐거운 코미디를 하고 싶다라고 주변 스텝한테 얘기를 했는데 주변 스텝이 이 영화의 시나리오랑 캐릭터를 건네면서 이거 한번 보기나 해달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고 거절을 할 수가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워낙 벨벳 골드마인이랄지 디아워스, 미스 유 올레디,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오브 타라 등의 무건 역할을 많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나리오만 보고 굉장히 흥미가 생겨가지고 작품을 하게 됐다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토니 콜렛이 캐스팅되고 나서부터 영화 제작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고 하지. 시발점이었네요. 네. 다음으로는 스티브 그레이엄 역할의 가브리엘 번, 전작으론 엑스칼리버, 악마의 성, 밀러스 크로싱, 아버지의 이름으로 작은 아시드, 유주얼 서스펙트, 에너미 오브 스테이츠, 라우더 댄 밤즈 등에 나왔습니다. 이 배우 같은 경우는 29살에 배우를 시작했고 37살 때 미국으로 진출했습니다. 원래 영국 출신이죠. 엑스칼리버의 영화로 데뷔를 해서 꾸준히 경력을 쌓았고 코엔 형제 영화인 밀러스 크로싱을 통해서 유명세를 타기 시작했고 유주얼 서스펙트를 통해서 국내랑 국제적으로 이름을 알리죠. 네. 밀러스 크로싱 보고 유전을 보면 참 늙었다는 생각이 들지. 네, 여러 가지 뭐, 좀 30년의 격차가 있으니까 뭐 당연한 거긴 하지만. 네, 특히 요즘에 가정에 문제가 있는 이런 아버지 역할을 주로 맡는다는 생각이 들고 네. 골든글로브 나무주연상을 받았고 에미상 후보에는 2번이나 올랐고 아리 에스터 같은 경우에는 15살 때부터 가브리엘 번이 나온 작품을 수도 없이 많이 봤고 그래서 이번 작품에 캐스팅된 게 너무나도 꿈만 같다고 어렸을 때 봐왔던 우상이었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감독이 한 게 있습니다. 네. 다음은 피터 그레이엄 역의 알렉스 울프, 인트리트먼트, 더 시터, 패트리어트 데이, 주만지 새로운 세계 등에 나왔습니다. 이 배우 같은 경우에 주만지 새로운 세계를 통해서 떠오르고 있는 배우라고 볼 수 있고 뉴욕에서 오디션을 진행했는데 적합하다고 생각해서 감독이 캐스팅을 했다고 합니다. 사실 피터 역할 같은 경우에 트라우마에 대한 연기이기 때문에 피터의 캐스팅을 하는 게 굉장히 어려웠고 적합한 사람을 찾았다 뭐 이런 식의 인터뷰를 한 바가 있습니다. 네. 네, 다음으로는 찰리 역할의 밀리 샤피로, 이번 작품이 데뷔작입니다. 네. 참고로 피터 역할인 앨릭스 울프하고는 이미 학교에서 아는 사이였다고 하고. 찰리랑? 그리고 감독이 주문을 했대요. 영화 촬영에 들어가기 전에 영화상의 관계 연출을 위해서 일정하게 시간을 같이 보내야 된다고. 근데 어떤 식으로 시간을 같이 보냈냐면 식사를 하는데 이 앨릭스 울프는 계속 말을 걸고 저 밀리 샤피로는 그냥 먹고만 있는, 말 안 하고 그걸 3시간 동안 하는 식으로 역할을 서로 수행했다고 하더라고. 그렇게 꽤 오랜 시간을 보냈고, 그리고 또 재밌는 게 앨릭스 울프하고 게이브리엘 번은 같이 TV 드라마에 이전에 나온 적이 있더라고. 네, 인트리트먼트. 네. 그래서 거기서 이미 부자 역할을 한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또 한번 부자 역할 찍어보자고 그런 이야기를 했대. 근데 이렇게 될 줄은 몰랐겠지. 그쵸. 이렇게 끔찍한 가족 이야기가 될 줄은 전혀 몰랐겠죠. 네, 하여튼 밀리 샤피로 같은 경우에는 브로드웨이 뮤지컬 마틸다로 10살에 토니상을 수상한 바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지금 그리고 16살이더라고. 네, 맞아요. 생각보다 나이가 많더라고. 네, 딱 보기에는 한 8살, 9살 이 정도로 보이는데 생각보다 약간 이상한 방향으로 동안? 그러니까 그런 뉘앙스가 있습니다. 파티 갔는데 그냥 초딩이던데? 파티에 있는 애들 거의 동년배였을 거 아니야. 네, 네. 굉장히 놀랐습니다. 하여튼 뭐 감독 같은 경우에는 그 찰리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배우를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뉴욕에서 오디션을 펼칠 때 밀리가 오디션장에 들어오자마자 이 친구가 찰리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고 캐스팅을 할 수 있었고 연기가 정말 믿을 수 없이 좋았다. 뭐 이런 립 서비스를 해드렸네요. 네. 마지막으로 조안 역할의 앤 도드입니다. 전작으로 필라델피아, 아버지의 깃발, 샤일로 시리즈, 컴플라이언스, 캡틴 판타스틱 등에 출연을 했습니다.
이분은 핸드메이드 테일이라고 하는 드라마를 통해서 크리틱스 초이스 드라마 시리즈 여우조연상, 에미상에서 여우조연상을 받은 바 있고 초기에는 주로 단역 위주로 활동을 하다가 좀 이제 연기 조연 생활을 거쳐서 몇 작품 주연으로 발탁되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네, 그 정도. 네, 그러면은 1부는 이 정도로 마치고 2부에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